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당은 여러분,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의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샤우팅 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원내대표님 잠깐만. 원내대표님 잠깐만 발언 좀 해주세요. 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주일간의 동남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대한민국이 결코 문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보수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정오감,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친일 잔재 청산이라든지 빨갱이라는 말 등등.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는 말들도 곱지가 않습니다. 요사의 특징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의 스타급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글을 통해서, 페이스북 또는 트윗 글을 통해서 아주 촌철살인의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주 어떻게 보면 역사적 연설로 해서 자극을 받았는지 경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달은 숨고 비는 내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두운 밤입니다. 한미동맹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북한 최선희가 평양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정은이 미북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행동계획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언론들은 연일 한미동맹을 걱정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오직 강한 압박밖에 없다는 미국의 이 정권은 북한 퍼주기로 맞서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달이 숨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비가 내립니다. 저도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우리가 빛이 됩시다. 시장 청구서를 받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대중의 열광을 위한, 대중의 동원에 의한
좌파 세력만의 포퓰리즘 정책, 결국 빈곤의 악순환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을 심화시켰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외치며 국민 모두를 책임지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실험은 결국 국민 누구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내 삶을 망친 국가라는 참상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장 청구서를 받으세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만들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귀족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십시오. 자유의 원칙, 시장의 원리를 더 이상 거부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파산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글이 아주 운율이 맞고 해서 읽기가 편하고 듣기도 쉽죠. 김문수 전 의원. 미국 이분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강한 사람이죠.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미국 국무부 2018 북한 인권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김정은만 쏜 게 아니라 문재인을 쐈습니다. 김정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을 완화한 반면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눈치 보기 사례는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탈북자 단체에게 김정은 비판을 참아달라고 압력을 가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취재에 탈북자 출신 기자의 출입을 불허했다. 북한 인권법 시행을 하지 않고 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 북한 인권대사를 1년 이상 공소로 두었다. 친북을 넘어 종보로 달려가는 문재인이 문제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때 경무대에는 곽영주가 있었고 내무부 장관에는 최인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곽영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최인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치권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이 정당하게 사용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남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박근혜 때 우병우를 그렇게 비난했으면서도 우병우보다 훨씬 심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중하십시오. 김진태 의원.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먼저 윤리위에 회부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마디 하겠다. 우리는 지금 유신 때보다 훨씬 더한 독재국가에 살고 있다. 정권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도 말을 마음대로 못한다. 정권이 그어놓은 금 안에서만 놀라는 이야기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나 의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그 말이 그렇게 아팠나 보다. 그런데 수석 대변인은 미국 언론에서 이미 한 말이다. 그러니 나 의원이 처음 이 말을 했다면 아마 제명하려고 덤볐을 거다. 더구나 수석 대변인이라고 평가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살기가 등등했다. 마치 최고인민회의장에서 최고 존엄을 건드린 것처럼. 최고 존엄이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정부 때 통일부에서 아주 근사한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언론이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비방한다고 하니까 한 2자짜리 코멘트가 나왔어요. 논평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시절의 통일부입니다. 북한에는 최고 존엄이 한 사람이지만은 대한민국에는 최고 존엄이 5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최고의 논평이었습니다. 이런 논평이 한국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스타급 의원들의 말과 글이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말의 힘이 권력을
잡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합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입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말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그 말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문장도 좋아야 되지만 그 말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 좋은 것으로는, 부지런한 것으로는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용기가 더해질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나옵니다. 말과 용기가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분들이 이 근사한 말대로 행동하느냐 못하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